자, 외국인에 관한 경우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외국인 그럴 때 영주권자 빼고 그 다음에 내국 법인도 제외되죠. 내국 법인도 안 되는데 되는 경우는 있죠. 2분의 1 이상일 때. 그리고 취득한다라고 할 때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입니다. 취득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얘기하고 이제 기억할 게 신고하는 경우와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죠. 신고의 대상이 뭐더라? 부동산 등입니다. 등이란 분양권 입주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허가의 대상은 토지라는 거 요거 구분하셔야 되고 신고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3개 있죠. 계약으로 인한 경우에 그럼 계약은 뭘 빼고 매매를 제외하고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와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 그러면 계약의 경우니까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뒤에 그죠? 과태료 처분이 나오려면 앞에 취득의 원인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취득했다 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뭐 300만 원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의 경우는 부동산을 뭐 한 날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과태료도 갑자기 벌금으로 나오는 거 보셨죠?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이는 국적이 뭐다?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계약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하나, 그죠? 정액계약밖에 없습니다. 허가의 대상이다 그럴 때 허가는 효력 요건이니까 계약 체결 전에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그리고 지역구역이 특정되어 있죠. 야, 문, 생, 굴 이렇게 4가지. 그리고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처리 시는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허가가 안 주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죠?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고 사항 있잖아. 신고 허가 사항을 신고관청이 제출해야 되죠.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언제요? 매 분기 종료한 날 종료일부터 매달 1월 이내에 통보합니까? 제출입니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한다. 제출한다. 제출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1월 하는 거예요. 자, 가죠. 그러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또 해당하는 법인단체,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 이번에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특례 갑니다. 1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군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딱 그래 정리됩니까? 그리고 11조에 따른 게 뭐냐면 우리 부동산 우리 통상 토지거래 허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 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해당하는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죠? 다음 외국인 등이 해가 쭉 가니까 지상권 임차권 보입니까? 줄 다 것이고 이건 취득이라 할 때 우리는 소유권만 대상하죠. 그래서 취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등은 경공매로 인한 경우도 취득할 수 있죠. 이게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겠죠.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커다시고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자국한 토지 취득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도 말 수 있어요.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저기 뭐죠? 화이트리스트 제한을 우리도 제해보잖아. 그죠? 딱 보면 그 상호주의 원칙이 이 확실한 예죠. 그리고 저 폭발 안 하나 지금. 쟤들은 원폭 한 두세 개를 가도 부족한 나라야 지금. 한 100개 터져가지고 다 터져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때 얼마 전에 그 이야기 있었죠. 이렇게 방송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죠. 참 이게 한국도 그때는 운이 없었던 거야. 분단이 돼야 되는 나라. 우리가 분단된 나라가 아니거든요. 분단이 돼야 될 나라는 일본이었거든. 근데 희한하게 국제정세 때문에 가족이 한반도가 그죠. 우리는 침탈 당했던 나라지 전범 국국이 아니잖아. 그래서 독일처럼 딱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대신으로. 쟤들은 두고두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망해가는 나라 전쟁 일으켜 가지고 살이 났지. 하여튼 갑자기 태풍 온다 그러면 확 안 썰어보나 이 생각 들고 확 썰어보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겠습니다. 외국인 등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계약이죠.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요거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갑니다. 2번 지문 딱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 있죠? 어디 할까요? 군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에 뭐다? 허가받아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시에는 어제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신고관청은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 등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해 줘야 되죠. 네 번째 외국인 등이 자 군사기지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맞죠? 그 다음에 상속 경매 딱 하시고 계약 외 원인입니다. 그러면 60일일까요? 6월일까요? 6월. 항상 그 뭐 눈에 보이는 숫자가 먼저니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어디다가 문제 동그라미 할까요? 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허가다 그죠? 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받아라 라고 나와야 되겠죠. 2번 토지 취득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은 경우는요. 2대입니다. 3번 토지 취득 허가받지 않은 토지 취득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고 4번에 나와있죠. 그죠?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다음에 5번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6월이 아니고 60일이죠. 신고 안 하면 100이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갑니다. 대한민국 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라 딱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바꿀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어요. 언제부터냐? 두 번째 줄 끝에 변경된 날부터 매달 6개월 이내 맞죠? 그리고 밑에 100, 300, 100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일치하죠. 딱 제끼고 그러면 딱 바로 갑니다. 2번 어디다가 줄 것까?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 줄을 끊고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맞잖아요. 그러면 100가요? 300가요? 100과 합니다. 3번 외국인 등이 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그랬죠. 계약은 언제? 계약 체결일부터 신고해야 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4번 외국인 등 우리 신고다 할 때 전자문서한 신고 및 토지 취득 허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이쪽죠. 대리 대행 아니면 전자문서 돼요. 대리 대행 아니면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등이 토지를 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야생 생물 보호구역 야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자, 1번 지문에 보니까요. 어디다가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외원인이죠.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6월이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상속으로 딱 체크하시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100과요 100만 원이야. 벌금이에요. 100과죠.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어디 동그라미 생 동그라미 하시고 위반에 대한 허가 안 받았다. 그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제재는 2대입니다. 2대2. 네 번째,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10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맞나요? 그죠?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시도지사에게 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그죠? 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줄 닫고 그러면 외국인이죠. 외국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특례 부동산 등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죠? 과태료 처분 사유지 형벌 사유가 아니죠. 지금 이건 신고가 아니라 뭐다? 허가의 경우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4번 자, 문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뭐 받죠? 허가 받아라 하는 얘기고 토지거래 허가 시는 제외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에 따른 신고 의무는 없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당연히 매매겠죠. 매매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외국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8번 갑니다. 자, 옳은 겁니다. 기억에 딱 보시면서 어디다가 동그라미 생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효력이 없다. 맞죠? 이건 경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계약 외원인이죠. 취득일부터 6월이에요? 60일이에요? 6월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동그라미 하시고 위반하면 100과 맞죠? 리얼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도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 법은 적용 안 하죠. 그죠? 9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그랬어요. 여기 맞죠? 두 번째,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30일, 60일 3번 법인 합병에다가 줄을 딱 긋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6월 4번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 취득 특례에 따라 별도 신고한다? 안 합니다. 매매라는 계약 자체를 외국인에 관한 경우는 적용 자체를 안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하는 경우를 적용하고 다섯 번째 대한민국 안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에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죠. 언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은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어디다 동그라미 할까요? 정의어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맞죠?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 두 번째 갑니다. 법인 합병의 줄을 딱 것이고 취득한 날부터 몇 월? 6월 이내. 3번에는요 상실이죠. 국적 변경입니다. 두 번째 줄 변경된 날부터 며칠? 6개월 내에 이렇게. 4번에는
어디로 동그라미 할까? 군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에 누구의 허가를 받을까요?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신고관청에. 그리고 이 외국인에 관한 경우다 그래도 이 외교부 장관입니까? 국장입니까? 국장의 소관입니다. 이거 아셨죠? 예. 그리고 5번 국제연합 산하기구 줄다 긋고 이거 외국이죠? 외국인입니다. 역시 생자 동그라미 하시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다. 자 토지거래 허가 대답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일단 지정권자가 누굴까요?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국장은 언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죠? 그다음 국가시행사업 등에 대해서 투기 등이 우려될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요건이 있죠.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세 개 있었잖아. 뭐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또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맞죠? 4개 요건이 중에 하나가 되면 첫 번째 계획 수립 변경 지역, 행위 제한 해제 완화 지역, 개발사업 진행 예정 그 인근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 내,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하기 전에 뭘 거칠까요? 심의를 거쳐서 그죠? 지정하게 되면 지체 없이 공고 통지하게 되죠.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할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입니다. 그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맞죠? 통지한다 할 때에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 등에게 통지하게 되고 시장 등은 다시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 통지한다. 누구한테?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뭐 할까요? 공고하겠죠.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로 가죠. 그리고 이게 지정이고 5일 후입니다. 그러면 재지정입니다. 지정과 재지정의 비교. 지정도 심의를 거치죠. 심의 전에 뭘 듣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너무 뻔한 거지만 지정권자가 누구고 누구의 심의를 거친다는 일치도 묻습니다. 국장일 때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일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입니다. 재지정 축소, 그 다음에 해제 있죠. 효력은 언제 발생하더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까지 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 있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도 계약 대상 계약은 어떤 건지를 물어요.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 역 지정에 관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처리 있죠.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던가요? 일단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 선매 협의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결정해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맞죠? 며칠? 15일 이내에 처리 안 하면 기간이 만료한 그 다음 날에 허가 간주 그랬죠? 15일 내에 처리하고 이제 허가 간주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다? 이의 신청을 하든지, 그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요 매수 청구를 하든지, 그죠? 그리고 또 선매가 딱 나오면 선매는 기간은 15일 아니면 1월이죠. 15일 아니면 1월이고, 선매의 경우는 뭘 기준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결 딱 해서 쭉쭉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는데 허가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허가해 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허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 이용 기간이 옵니다.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몇 년이죠?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5년 내 기간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명령과 이행명령,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오겠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뭐에 10% 내? 토지 취득가액, 그죠? 실제 거래가를 말하죠. 그래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해가지고 방임정기 1757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쭉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면 또 포상금 나올 거고, 이렇게 쭉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갑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변경되는 지역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 진행 예정 인근 지역 출자 끄고, 네 번째 국장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 있는 지역. 그죠? 개발사업 예정 지구가 지정되었다가 해제됐다. 해제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해제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어감상으로 그렇죠. 해제되는데 무슨 또 지정이 있겠어요. 이제 개발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험지에 넣을 때 아까 행위 제한 해제 완화잖아요. 그는 풀어지니까 투기 등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나온 적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 강화는 더 쪼는 거잖아. 그거다가 다시 허가까지 받아 이러면 더 심해지는 거죠. 중복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갑니다. 2번. 옳은 것은. 그리고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인데 도시지역 밖의 허가구역에서 우리가 도시지역 안팎으로 할 때 여기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에서 기준면적이 있죠. 토지거래 기준면적 초과입니다.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는 필요 없고 기준면적은 둘로 나눕니다. 그죠? 뭐 도시지역, 그죠?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 밖으로 나뉘고 도시지역 안은 주, 상, 공, 농, 미 지정까지 해가지고 5개, 그죠? 이건 용도 지역에 따른 분류고 도시지역 밖은요, 그죠? 농지, 임야, 기타 그래가지고 지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팎으로 해가지고 이 면적도 기준 면적도 절대적인 건 아니죠. 10에서 3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임야니까 농지 임야 500, 1000이죠. 1000제곱미터 초과의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의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된다. 맞아요. 건물 우린 토지 말 그대로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허가 없이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죠. 그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네 번째,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시에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다? 매수 청구가 이루어지는 거고. 3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관할
등기수장 관할 등기수장 등에게 통지하는 건 누구예요? 시장 등이 할 일이죠. 시장 등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이내입니다. 딱 5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해제 시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해제도 지정과 동일한 절차죠. 똑같아요. 그죠?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는 거 말하면 돼요.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토지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공고한 날부터가 아니죠.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입니다. 효력 발생 기기가 5일 후니까. 그 다음에 허가구역의 축소 해제 지정의 경우에는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즉시. 그죠? 자, 4번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누가요? 국장이 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가 될 거고, 허가대상 권리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이겠죠. 전세권 아닙니다. 소유권, 지상권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이거 지금 재지정이죠.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맞나요? 의견 청취니까.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한 경우와 해제한 경우에, 그리고 축소한 경우에도 공고한 날부터 즉시 그 효력 아니죠. 지정은 5일 후, 해제 축소는 즉시. 이렇게 구분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 토지거래 계약 체결 전입니다. 체결 전에. 넘어가고. 이거 그냥 나온 문제 같죠? 예상 문제 같죠? 아니요. 실제 문제. 이거 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문제 실제 문제인데, 법이 개정됐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그냥 수정한 경우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뒤에 번호 적혀있으면 기출문제고, 번호 안 적혀있으면 기출문제가 아니고 뭔가 예상문제 같은데, 아니에요. 다 기출문제 이거.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문제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6번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거. 자, 소유권과 지상권의 뭐요? 유상계약이죠. 뭐 토지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허가신청 의무자 그랬죠. 뭐 토지거래 허가신청 누가 합니까? 그렇죠. 공동신청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쌍방이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8번 절차입니다. 갑니다. 옳은 것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단독 또는 공동 줄긋고, 공동이죠. 단독 불가합니다. 공동 신청해야 하고, 개공의 신청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허가 신청받은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냐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며칠? 아니죠. 몇 월이죠? 처분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그죠? 이 신청할 수 있고. 5번 허가 여부 처리 기간 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입이 사실 통지가 없는 때는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넘어갑니다. 자, 이용 의무 기간입니다. 간단히 해볼까요? 5년 내인데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뭐 농업이 뭐 4년이나.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2년. 사업 시행, 현상 보존.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 자, 매수 청구가는요. 공시지가, 선매가는 감정가,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격이죠. 취득 가격. 토지 취득 가격은 뭘 말한다? 실제 거래가를 의미한다. 그죠? 이것도요.
그다음에 11번 심사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말입니다. 일단은요. 토지 이용 목적의 합리성, 적합성, 실수요성 아셨죠? 그다음에 거래 예정금이 있는 거 없죠? 그다음에 이용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 생태계 보존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아셨죠? 까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유주당 계약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설정에 관한 유상 계약을 말합니다. 아셨죠? 예, 대가를 받고 그러니까요. 유상 계약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유주당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 면적입니다. 주상 공농미 그랬으니까 180, 200, 660 이거 하프죠. 100. 그다음에 이거 하프니까 90까지. 예, 요거.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이하란 말은 허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은요, 녹지 100, 그죠? 그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농지는요 500, 그죠? 500, 1000, 하프 250 이래 되죠. 예. 그래서 답 찾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14번. 옳은 것은 갑은 현재 경기도 X시에 있는 녹지 지역으로 현재 농지로 사용되는 250제곱미터의 토지를 자 X시에 있어요. X시의 녹지 지역이죠. 녹지는 얼마나? 100입니다. 100인데 지금 여기 안에 농지가 250제곱미터죠. 토지를 여기에 25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그럼 일단은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허가 대상이지요. 예. 그래서 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접어두고 갑을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의 허가겠어요? X시장이죠. 예. 그 다음에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X장에 신고하여 허가요. 그 다음에 을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죠. 그 다음에 농지 임무로 기준 면적은 500이므로 이게 아니고 지금 녹지 지역 안에 농지입니다. 예,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녹지 지역이므로 기준 면적은 100제곱미터고 해당 토지 면적이 250제곱미터이므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필요 없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5분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에 어디다 할까? 경매 동그라미.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두 개 있죠. 마구마구 경매 토지 수용구조 대표적으로 두 개 기억하면 돼요. 2번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증 발급받은 농지증 발급 어제 검인 어제 외국인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지만 뭐는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3번 토지 수용 줄 다 끄고 배제한다. 맞죠? 네 번째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다 뒤집어지지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한 때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16번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일단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월이죠. 자 갑니다. 매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민간 기업자도 매수자 민간 안 됩니다. 그 다음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입니까? 통지 받은 날부터입니까?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줄 것이고요. 토지수용위가 아니고 허가권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이다. 맞죠?
그 다음에 그리고 높은 거 없어요. 높은 건 우리가 교환계약밖에 없어. 다 낮은 비율,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자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게 아니고 뭐 받아야 돼?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그죠? 예, 매수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매수 청구는 청구권. 따라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바로 거래 계약이 아니죠.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공시지가 기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명령은 매달 3월 내 기간을 정해서 구두로 문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 부가 징수할 수 있죠.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1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 강제금 의무 기간 지났으면 강제금 부과할 수 없죠. 끝났으니까.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강제금을 부과한다. 방임 정기 있죠. 그 다음에 이행 명령 받은 자가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이행할 때 즉시 중지하되 주거처 뒤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면제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에 고지받은 날부터 몇 월입니까?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보신 그대로 이것들은 질문 잘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30일 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18번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임대 그죠? 예, 임대 동그라미 하시고 방임이죠. 그러면 17 할 때 7 이해하겠죠? 19번 갑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다. 1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금 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하여야 한다 하셨죠? 체크하시고 문서 동그라미. 두 번째 이행강제금 그리고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관청이 행위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국민에서 일정 행위를 할 때는 구두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 문서에 하셨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받은 사람은 아까 보셨죠. 며칠? 30일 내 이의제기 딱까지. 세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토지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데 어디에 동그라미 할까? 방치 동그라미. 그럼 얼마요? 10%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 네 번째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죠. 최초 이행 명령이 있은 날부터 1년에 몇 번? 그죠? 한 번씩 매년 1회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 관계없이가 아니고 이용 의무 기간까지죠. 지나면 부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 등 승인을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경우 자 방임 전기죠. 전자 그러니까 얼마야? 변경이에요. 전용. 그러면 얼마요? 17, 5 그죠? 5입니다. 10번 선매 딱 그러면 일단 15일, 15일 하고 1월 하고 그리고 뭐가 나올까? 감정가 딱 넣어줘. 예, 봐요. 그러면 선매자는 지정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됩니다. 선매상 토지는 허가 신청 있는 토지 중 공익사업용 토지하고요.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만 있는 게 아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 대상이 되어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된 후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지체 없이 해야 되죠.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서 총지해야 됩니다. 결정해서. 선매 제도는 강제 선매 아닌 협의 선매 제도로서 선매가는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예외 없어요. 있어요. 낮으면 돼. 낮은 거 하면 돼. 그냥 낮은 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선매가?
아닙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 공익사항용 목적이라거나 혹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21번 옳은 것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선매 조건을 토지 소유자 아니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졌어요. 두 개가 지금 다 목적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이시죠? 선매자로 지정되면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통지 그리고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그리고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 제출하셨죠? 이렇게요. 자, 지금 두 개가 결합됐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끊으세요. 끊고 앞에 거는 15일이고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한다는 몇 월이죠? 예, 협의 완료가 나오면 1월이고 이거 선매 조건 통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불허가 처분이 아니고 선매는 공익사업하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지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기업자 빼고요. 공공단체에 대한 민간기업자는 선매자 대상이 안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자 뒤에 지체 없이부터 허가 불허가까지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5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선매협의조서 선매협의조서는 지정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1월 이내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된다. 가죠. 22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 있다 그랬죠? 그럼 뭐겠어요? 선매입니다. 그죠? 협의 몇수하게 할 수 있다. 그죠? 23번 허가 신청서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할 것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매매의 경우에 그렇죠. 매매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성명 거래를 중개한 개공의 성명 및 주소인데 이거는 허가 신청서 기재 관계 있다 없다. 그죠? 개공은 개입하자는 당사자 공동 신청이니까 개공은 신청 대행이 안 됩니다.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글 종류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게 들어간다는 말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게 첨부된다 하는 거 투기 등등 이해하겠죠? 넘어가고 유동적 무효가입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는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맞죠?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 등이 인정되지만 유동적 무효는 기본적으로 아직 무정 상태도 유동 상태죠. 예, 그러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뭐 반환 청구라든지 그다음에 이행 청구라든지 등등 안 돼요, 그죠? 일단 그걸 전제로 딱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일단 유동적 무효다 할 때, 자, 두 번째 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죠. 자, 1번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에 허가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다. 맞죠? 허가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확정돼야 되죠. 허가받았을 때 채권이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자. 협력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협력 의무 자체가 계약의 해제를 담당하는 거죠. 해제의 요건이 되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는 말 그대로 유동적 상태죠. 그러니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될 때까지. 만약에 이제 불허가 처분 받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죠.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2번 자 역시 똑같이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판례의 태도 1번 허가가 있기 전에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 유동적 상태죠. 확정된 허가받을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을 사이에 허가 배제 특약 이거는 기본적으로 허가 안 받겠다는 거죠. 이건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죠.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주업으로 유효가 되겠죠. 갑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 갑이 계약금 배액을 즉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그죠? 해제 요구한 경우에 적법하게 해제됩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어른 갑에 대해 부당 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불허가 처분 시에는 돌려줘야 되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3번. 자, 역시 허가받기 전에 매매 체결한 매매 계약입니다.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인은 거래 허가 관련해서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다만 그건 계약 해제의 주된 이유는 원인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앞에 보신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역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예, 허가 처분 등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계약금 해지 가능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는 무효고 을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허가를 받았을 때 채권으로 성립되죠. 따라서 그 이전 상태에서 이건 보존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보존 권리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당사자는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채권자 대리권 행사에 의해서 이건 이행 청구권, 그죠? 협력 의무 이행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의도 가능하겠죠. 만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 도용입니다. 명의 도용의 경우에는 뭡니까? 무효죠. 넘어가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